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하고 비례식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공식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그래? 얘를 가로라고 하지.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그래요? 자, 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뭐 곱하기 뭐? 자, 가로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세로에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삼각형도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거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밑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로 이렇게 했을 때 직각 표시해 준다면은 그때 얘가 뭐가 돼? 얘를 우리가 이제 높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자, 밑변 곱하기 뭐가 돼요?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보면은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겼지? 뭐 이렇게 생긴 게 사다리꼴이었지.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아래에 있는 거 요것을 뭐라고 그래? 아랫변이라고 하자. 요것을 자, 아랫변. 그 다음에 이건 위에 있으니까 요것은 뭐라고 그래? 자, 윗변.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때 요거 여기 서로 수직인 요 거리 요걸 뭐라고 하면 돼? 요거를 높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 2분의 1 곱하기 뭐 더하기 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야. 자,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아이고야 글씨가 왜 이렇게 많아?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높이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윗변 아랫변의 합에다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 골고루 있는 거. 그럼 요걸 가지고 오른쪽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요거는 넓이에 해당되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좌우지간 도형이어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보면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4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둘레의 길이가 28이었을 때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했어. 그럼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로의 길이가 x라고 했어. 근데 가로의 길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위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가로의 길이가 4cm가 더 길다고 했잖아. 그치? 세로의 길이보다. 그럼 세로가 x면은 이게 세로잖아. 그죠? 이게 세로면 가로는 세로보다 4만큼 더 긴 거니까 x 더하기 얼마? 4. 요게 이제 가로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왼쪽 봐봐요. 자,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가로도 2개고 세로도 2개씩 있지. 그래가지고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몇 배? 합에다가 2배 해주면은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로의 길이가 가로 길이부터 해볼까? 가로 길이가 x 플러스 4고 거기다가 더하기 세로 길이 x였지. 그렇게 하고 몇 배 해줘? 2배를 했는데 그 둘레의 길이가 아까 위에서 얼마라 했어? 여기 28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전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 2하고 28을 약분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이 1은 1, 여기는 얼마가 돼? 14가 되겠네. 그럼 요 안에를 정리하면은 x랑 x 더하니까 몇 x가 돼요? 2x가 되는 거고, 자, 4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빼기 4 해주니까 14에서 4 빼니까 얼마? 10이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가 돼? 5. 자, 요게 이제 뭐가 돼? 요게 우리가 찾는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가로는 x보다 얼마만큼이 컸어? 여기 보세요. 아까 가로가 x 플러스 4였지, 그지?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는 5에다 4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가로의 길이는 9다. 이렇게 해서 가로의 길이가 9, 세로의 길이가 5.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에 대한 문제인데, 비례식은 우리가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알고 있지. 우리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는 거. 예를 들어서 A 대 B가 C 대 D다 라고 할 때 요것들을 내항이라고 하고 요것들을 외항이라고 하지. 그랬을 때 외항의 곱
A 곱하기 T는 내항끼리의 곱 B 곱하기 C하고 어떻다? 똑같다. 이게 뭐가 돼?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이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을 a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했어. 그럼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자, 비례식의 성질로서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이 똑같아야겠지? 그럼 외항끼리의 곱을 먼저 써보면 3 곱하기 이게 덩어리가 가로에 있으니까 우리 가로도 똑같이 쓸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항끼리의 곱은 2 곱하기 얼마?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얘를 예쁘게 전개를 해보면은 전개 이렇게 분배해 볼 겁니다. 이렇게 분배. 그러면 30 되고 마이너스 3x 오른쪽은 2는 4 되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x가 되고 오른쪽은 4에서 30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0으로 바뀌었죠. 자, 마이너스 3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6이 되겠네. 따라서 x값이 얼마가 돼? 26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겠지. 그때 x값을 a라고 했대요. 그럼 a가 얼마가 돼? 26이지.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2a-1의 값은 2 곱하기 26 빼기 1 이걸 물어봤네. 그러면은 얼마야 이거? 12, 52 빼기 1 해서 값은 얼마가 돼? 51 이렇게 우리는 답을 4번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활용 문제는 너무 쉬웠지, 그지? 자, 간단하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